고기 사줄게. 우리는 감사의 의미로 고기를 대접합니다. 생일날은 어떤가요? 생일 미역국에 소고기가 들어가는 것은 축하의 의미입니다. 큰 프로젝트를 따거나 목돈이 생겼을 때도 소고기를 사 먹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고기를 좋아할까요? 소고기에는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이 풍부해 어떻게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맛의 돼지고기와는 달리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소고기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현대 호모사피엔스의 일상을 점령한 자본주의라는 말이 소고기에서 나온 것을 아시나요? 미국은 소고기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은 13개 주로 구성된 인구 240만 명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영국의 담배, 목화 등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에 불과했죠.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미국 서부를 개척하는 데 무려 1000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소고기가 있었습니다. 미 대륙에 상륙한 미국인들은 인디언들을 학살했는데요. 1870년부터 미군은 버팔로를 학살합니다. 4천만 마리로 추정되던 미국의 버팔로는 1875년 이후 멸종에 가깝게 사라졌습니다. 인디언과 버팔로가 사라진 미국 중서부를 차지한 것은 소였습니다. 마침 1860년 유럽에는 탄저병이 돌아 영국의 소고기 공급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영국에서는 미국의 기름진 소를 활발하게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민자들은 공짜 초지를 찾아 서부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소고기로 노다지 캐기라는 제목의 책도 출간되기도 했고요. 소고기 부족에 시달리던 영국의 금융자본은 소고기 유통을 위해 미국의 철도 사업에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당시 식민지를 통해 흡수한 강력한 자본을 가지고 있던 나라인 영국의 돈이 이렇게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10만 톤이었던 영국 수출 물량은 130만 톤까지 성장합니다. 소고기 유통을 위해 미국은 세계 최장 길이 철도가 깔린 철도 왕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돈이 몰리면서 미국의 철도는 블루칩으로 떠올랐습니다. 1860년 말에는 무려 1000개에 육박하는 철도 회사가 난립했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심하다 보니 미국 철도 기업들은 세계 최초로 경영과 소유를 분리해 주식시장을 만듭니다. 또 이윤을 내기 위해 석탄이나 철강회사 매입, 그리고 철도역 주변에 호텔을 건설합니다. 이렇게 자본주의가 발달합니다. 또한 소고기는 뜻밖의 결과물을 만드는데요. 소고기 도축을 위해 미국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소고기를 도축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도축과 포장에 몇 시간이 걸리던 공정을 도살, 절단, 분류, 세척 등으로 나눈 후 모든 과정을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처리합니다. 그 결과 도축 처리량을 10배 이상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위생적인 문제가 나타나 미국 정부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를 설립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도축 컨베이어 벨트 방식을 자동차 산업에 응용시킨 포드 자동차가 탄생합니다. 포드는 이 시스템으로 승용차 한 대당 조립시간이 5시간 50분에서 1시간 40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910년) 19,000대에서 1914년 27만 대로 생산량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시카고 도축 공장에서 소고기를 해체하는 것에서 영감을 얻어 반대로 자동차를 조립한 것은 재미있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 소고기가 인류의 눈물인 것은 알고 계신지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소고기를 소비하고 있지만 이 소고기 산업을 지탱하는 힘은 옥수수 산업입니다. 가축의 사료는 대부분 저렴한 옥수수로 만듭니다. 2014년 UN 식량 농업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곡식의 40%가 옥수수. 한편 전 세계 기아 인구는 8억 4천만 명으로 전 세계의 12%에 이릅니다.
소가 먹는 옥수수를 다량으로 재배하기 위해 지구 대부분의 목축지가 옥수수밭으로 뒤덮인 것입니다. 원래 인류는 쌀과 밀가루가 주식이지만 가장 많이 먹었던 것은 옥수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옥수수를 소가 먹고 있고 사람은 소를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화 전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고기를 먹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이제는 일상적으로 소고기를 먹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로 극명하게 구별됩니다. 영국의 소고기에 대한 욕망이 자본의 이전을 부른 것처럼 소고기는 권력입니다. 산업화 이전부터 급속하게 증가한 소고기 소비는 막대한 옥수수 재배를 부르고 환경오염을 낳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모두에게 맛있는 소가 인류에게는 다양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소를 먹는 행위를 야만적인 행위로 봅니다. 조선시대의 소는 농업 파트너였습니다. 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농업을 도와주는 친구였던 셈이죠. 이렇다 보니 소 전염병이 돌면 조선시대에는 우금령을 내려 소 섭취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조상님들은 소 먹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소고기를 줄지어 걸어놓았다는 현방이 25개에 이릅니다. 허가 없이 몰래 소고기를 잡는 것은 물론 힘든 훈련 후 군사 한 명당 지급된 소고기가 1kg에 달합니다. 심지어 조선시대 1인당 소고기 섭취가 90년대 말 한국인 섭취량보다 많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던 소고기 섭취가 줄어든 것은 일제강점기입니다. 1910년부터 1941년까지 일제가 공출한 한우는 약 150만 마리. 소고기를 즐겨 먹고 그 방법 또한 다양했던 조선 땅에서 흑우나 치구 등 다양한 종류의 소가 이때 멸종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소고기를 얼마나 즐겨 드시는지요? 발전한 대한민국은 이제 쌀밥에 소고기국은 굉장히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대국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윤리적으로 소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